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오늘이 3월 6일이죠. 3월 6일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경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경칩, 개구리가 깨어난다고 하는 경칩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칩을 지나면은 이제 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날씨가 상당히 좀 온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점심 먹으러 밖에 나갔었는데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너무 따뜻하고 좋았는데 뭐 그래도 미세먼지 상당히 좀 요새 많잖아요. 그래서 좀 미세먼지는 걱정이기는 한데 마스크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따뜻한 봄이 오고 있고요. 뭐 절기상도 경칩 지났으니까 봄이 오고 있으니 뭐 또 주말 같은 때는 뭐 가족분들이랑 같이 뭐 나들이도 나가시고 이렇게 뭐 참 좋은 계절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꽃도 좀 피지 않을까. 요새 보니까 산수 뭐더라? 노란색이던데? 그게 산수유인가요? 잘 모르겠다. 그 이름이 하여튼간에 아무튼 노란 꽃들이 피더라고. 개나리 말고 산에 피는 거. 아무튼 산수유? 아무튼 뭐 그런 거 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보니까 뭐 지난주에는 뭐 강원도 쪽에 눈도 많이 오긴 했었지만 일단은 봄은 오고 있고 시장에도 봄이 왔나 싶은데 이건 봄보다는 거의 여름의 수준인 섹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시장 좀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대형주 좀 갖고 계신 분들 좀 많이 힘들고 좀 2차 전지 갖고 있거나 또 2차 전지도 또 안 가는 거 갖고 계신 분들 좀 있죠. 2차 전지이거나 내지는 인공지능이거나 내지는 로봇이거나 이런 쪽들 갖고 있어야지만 뭐 시장에서 그냥 좀 주식하는 듯한 느낌? 네,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쪽들은 그냥 뭐 다 죽어가다가 어쩌다 한 방?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종목 피킹하기도 힘들고 대응하기도 좀 힘든데 항상 월요일은 아시다시피 제가 시장 좀 읽어드리고 시장에서 좀 핵심적으로 가는 종목들 좀 봐드리면서 여러분 좀 대응하실 수 있게끔 팁을 드리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특히 오늘의 시장의 큰 핵심 뭐였죠? 중국 양회잖아요. 그죠? 사실 저도 오늘 좀 많이 안타까운 게 지난주 보시면 이제 양회 기대감에 기계 섹터하고 그다음에 화학 섹터, 그죠? 그다음에 건자재 섹터, 철강 섹터 이런 쪽들이 상당히 많이 갔었는데 중국 양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라고 하는 바람에 확 실망한 매물들이 오늘 쏟아졌습니다. 사실 성장률 전망치를 5%라고 잡았다는 거는 시장에서 좀 예상했던 거에 좀 하단 부분입니다. 5에서 5.5 사이였다라고는 하는데 5%라고 잡았기 때문에 시장이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5%야? 그러면은 뭐 부양책 특히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산업적인 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좋지 못할 수 있겠네. 생각보다 못하겠네. 이런 느낌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고요. 또 반면에 또 이제 핵심 과제로 꼽은 것들이 반도체, 그다음에 AI,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미국이 뭐 압박이 계속 있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핵심적인 투자를 하고 계속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어땠죠? 반도체, 그죠? 인공지능, AI 많이 갔죠? 그다음에 또 전기차, 오늘 또 자율차도 많이 간 것 같아요. 전기차, 자율차, 뭐 이런 쪽들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2차 전지. 2차 전지는 뭐 지난주에 이제 SDI하고 GM이랑 이제 합작 공장 얘기 나오면서부터 금요일 날 치고 나가기 시작했고 오늘 또 강하게 올라온 모습이죠. 금요일 날도 에코프로비엠 많이 올랐었고 포스코 케미칼 많이 올랐는데 오늘 포스코 케미칼 조금 올랐지만 에코프로비엠이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약간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약간 수급적인 이슈가 상당히 있잖아요. 공매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가미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SDI 자체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SDI도 그동안 계속 못 가다가 셀 쪽에서 좀 많이 오른 모습이 나타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LG 화학도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대형주 단에서도 2차 전지 셀, 그다음에 뭐 양극재 내에서 큰 종목들이 좀 이끌어줬고 그다음에 또 이제 SDI 향이 강한 장비 부품주들, 왜냐면 합작 공장 지어야 되니까 장비 부품주들 쪽으로도 힘이 좀 쏠리는 모습이 금요일부터 계속 강하게 나타났고 오늘도 또 거기다가 또 전고체, SDI도 전고체 연구한다고 그러면서 또 전고체 관련주들도 엄청 많이 갔잖아요. 뭐 오늘도 보니까 이수화학 같은 경우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요. 뭐 관련된 전고체 관련 기업들도 좀 많이 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또 최근에 리튬도 다시 또 회복하는 모습.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테슬라 자체가 배터리를 내재화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소재와 관련된 쪽에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이 국내에서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소재단에 좋다라는 거, 2차 전지에서 소재단에서 좋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죠?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전가시킬 수가 있고, 또 계속적으로 공장을 많이 짓고 전기차 시장 확장되면서 좀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또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소재다 보니까 이 내재화가 아니든 간에 소재 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뭐 중국에서 뭐 2차 전지 소재들 좀 가격 빠지고 광물들 가격 빠지면서 약간 좀 빠지긴 했었습니다만은 다시 또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 흐름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으면 좀 멀미가 날 것 같다, 좀 무섭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가파릅니다만은 어쩔 수 없다.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돈이 은행에 가기에는 금리가 너무 약해졌고, 그렇다고 부동산을 사기에는 아직 불안하고, 그리고 금리는 어느 정도 올라갈 끝이 거의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주식시장으로 또 이제 시중에 부동자금들 있었던 부분들이 다시 또 돌아온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들의 매수력이 뛰어난 종목들이 화려하게 종목 장세를 좀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좀 뭐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불나방 같은 전략을 써야지만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미가 딱 보였을 때 접근을 해야지만 그 다음날 바로 또 수익 더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SDI와 관련된 이슈가 장중에 금요일날 돌았단 말이에요. 루머처럼. 그때 쫓아 들어갔으면 오늘 더 수익 많이 났겠죠. 만약에 에코프로 BM이 됐든지 간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 BM도 이렇게 많이 가고 에코프로도 이렇게 많이 갔는데 왜 에코프로 HM만 이렇게 못 갔지? 싶어서 금요일날 선택을 했는데 오늘 그것마저도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시피 이거 가는데 이거 왜 안 가? 이래서 산 것들이 결과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나노신소재 가는데 대주전자 왜 안 가지? 그래서 뭐 금요일날 선택을 했으면 또 금요일날도 많이 오르고 오늘도 좀 많이 오르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신흥 SEC 이제 SDI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거 갔어? 그럼 그동안 못 갔던 부품주 장비주 사볼까? 그래서 PNT 너무 바닥에 있었잖아요. PNT 아침에 딱 선택을 하고 나니까 그날 급등하고 오늘도 강세.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래서 얘가 갔는데 쟤는 못 갔지? 라고 생각한다라면 그 섹터 안에서는 좀 수급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의 순환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중국 양회에 대한 실망감에 철강, 기계, 전력기기 뭐 이런 쪽들이죠. 그 다음에 철강, 화학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런 쪽들이 조금 차익 실현 매물, 실망 매물 좀 나오면서 약해지다 보니까 반대로 또 양회 기대감에 또 이런 쪽들이 좋았고, 이쪽들은 뭐 계속 최근에 테슬라 투자든지 또 이제 유럽의 미국판 IRA 같은 이런 부분들이 뭐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부분들, 또 이제 IRA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이쪽 섹터 쪽으로도 힘이 더 많이 쏠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뭐 전기차 가격도 계속 좀 내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 인하는 현대차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은 뭐 2차 전지 소재 섹터주들 또 하여튼 뭐 셀도 뭐 최근에 마찬가지 되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해당 섹터한테는 계속 뭔가 시장에서 좀 기회를 제공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도 그렇죠. 그동안 많이 쉬었다가 지난 금요일, 목요일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납니다. 특히 솔트룩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급등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이번 전인대에서 뭐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 뭐 연결되는 부분들, 뭐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속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 로봇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갔던 쪽들을 조금 시장이 끌어올려주는 뭐 키 맞추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섹터 안에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인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중국이 이제 미국의 이제 기술적인 압박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뭐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 계속 이제 살리려고 노력하는데요. 오늘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신다라면은 그동안 조금 푹 쉬었었잖아요. 푹 쉬었었고 약간 뭐 엔비디아 향으로 뭐 약간 기판 쪽에서는 뭐 이스페타시스가 그동안 혼자 달렸었다라면은 오늘은 뭐 대덕전자, 심텍 같이 좀 버려졌던 카드 같은 기판 섹터주들이 좀 반등을 했고,
뭐 코리아 서킷도 오늘 좀 반등한 모습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냥 반도체 장비주들도 오늘 흐름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국내에서도 계속 이제 뭐 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이제 이쪽을 계속 살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뭐 R&D도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투자도 하겠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 뭐 기대감이 있는 일부 종목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 또 특히 최근에 일본과의 뭐 관계가 좀 개선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그런 각종 소재들 수출하지 못하게 했던 부분들을 좀 푸는 것에 대한 기사가 아침에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 뭐 관련 기업들한테는 좋지 못한 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반도체 메인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한테는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오늘 일단 뭐 중국에 반응하면서 또 반도체 섹터주들도 좀 많이 오르고 전반적인 뭐 여러 가지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흐름도 좀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다 너도나도 다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다라는 점 좀 보실 수가 있겠고 또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번 전인대에서 나온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후에서 나온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비 쪽 그러니까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기 민감 제조업 지수 반등에 강하게 올랐던 섹터 같은 경우는 요번 올해 경제 성장률 5%로 잡으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다면 반대로 뭔가 좀 소비와 연결되어 있는 섹터주들 같은 경우는 좀 힘이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기차나 또는 자율차 관련주들 최근에 보시면 카메라 섹터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도 전기차나 자율차 같은 쪽에 들어가는 칩, 그죠? 요런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칩들이 또 시장에서 좀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계속 반도체도 뭐 그런 인공지능과 연관되어 있는 칩 위주로만 올라오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뭐 워낙 시세가 많이 난 것들은 뭐 오픈엣지 이런 것들도 많이 시세가 났습니다만은 오늘 보시면은 뭐 MK전자도 흐름이 괜찮았고 그다음에 그동안 못 갔던 뭐 텔레칩스 이런 쪽들도 좀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외에도 좀 많이 나왔는데 이따 좀 섹터별로 한 번씩 좀 봐드릴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시장과 연관되어 있는 섹터 쪽들에서는 계속 쉬었다가 가거나 아니면 추세가 만들어지고 카메라 섹터 쪽들도 그동안 좀 많이 쉬었다라면 오늘 보시면은 뭐 메타버스 헤드셋 관련주들도 그렇고요. 뭐 MC넥스도 상당히 좀 오랜만에 금요일과 오늘 연속으로 좀 올라주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헤드셋 섹터 쪽들 하이비전 시스템 뭐 이런 쪽들도 강했고 제가 보니까 아까 오후장에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맥스트 이런 쪽들도 버티고 뭐 나무가 이런 쪽들도 최근에 흐름이 좀 괜찮았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메타버스 섹터도 조금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는 최초죠 우주항공청 그거 생기는 것 때문에 지난주부터 계속 뭐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항공 우주와 관련돼 있거나 뭐 5G 섹터주들도 금요일 날은 많이 올랐었고요. 오늘도 일부 종목들은 상당히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뭐 서진 시스템, 오해솔루션 뭐 이런 쪽들도 다시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서 약간 뭐 그런 유들도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엔터주들은 뭐 아시다시피 법원이 이제 하이브의 손을 들어주면서 좀 SM이 빠지는 듯 하더니 또 아까 오후 들어서는 뭐 저희가 이 방송 나갈 때는 이미 공시가 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카카오가 다시 공개 매수를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강하다기보다는 좀 반전을 한 상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SM 이슈는 계속 좀 엔터 쪽 섹터에서는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실제적으로 지를지 안 지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또 플랫폼 섹터주들이 좋았죠. 오늘 보시면은 카카오, 네이버 같이 이제 바닥에 떨어졌던 플랫폼 섹터주들이 반등을 해줬고 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섹터별로 좀 대장주들이 움직인 것 같죠. IT 전기전자 쪽에 반도체 쪽들하고 전기전자 쪽에 있는 뭐 업체들 좀 많이 올라줬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쪽에서 좀 올라줬고 그다음에 게임이나 뭐 엔터 쪽들에서도 좀 시총이 큰 종목들 좀 올라주고 뭐 이런 상태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시총이 큰 삼바라든지 뭐 최근에 서정진 회장 컴백 얘기 나오고 있는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금요일부터 많이 올랐다시피 이런 쪽도 좀 섹터별로 좀 대형주들이 오늘 좀 고르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시장의 순환매를 참 고려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오늘 뭐 올랐거나 이런 것들 좀 살펴드렸고 바이오 종목이 조금 오늘 올라왔어요.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가 오늘 조금
아주 낙폭과대해서 좀 싼 바이오 종목들 내지는 일부 개별주들이 올라왔는데 오늘 상장 폐지 요건 좀 완화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뭐 한 4년 연속 적자 나면은 관리 종목, 5년 연속 적자 나면 뭐 상폐 요건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요 요건들이 다 완화됐고 실질적으로 조금 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하거나 뭐 이런 쪽들 대신에 좀 더 타이트하게 좀 보겠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뭐 저희 거래소 캐렉스 거기 홈페이지 가시면 그 요건들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올해까지 아직까지 상폐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오늘 보니까 SD생명공학인가요? 그거는 아침부터 뜬금없이 하한가더라고요. 왜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역시 좀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3월 감사 보고서가 다 나오기 전까지 개별주들 정말 좀 힘든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최대한 좀 피해 주시면서 시장이 선택한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은데요. 사실 저도 최근에 개별주 장세가 상당히 개별주라기보다 좀 테마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급등 장세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뭐 증권회사 직원들도 정말 힘들어해요. 지금에서라도 따라갈 수도 없고 갖고 있는 대형주를 팔 수도 없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다들 좀 힘들어요. 빠르게 바꿔주고 쫓아간 직원들은 좋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대형주들 그냥 갖고 있었던 직원들은 지금 계속 힘들거든요. 이제 와서 쫓아갈 수도 없고 이제 와서 이걸 팔 수도 없으니까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지금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다단계 같은 느낌이에요. 예전에 NFT 막 코인 이런 거 갈 때 밑에서 빼서 위에 얹고 또 밑에서 빼서 위에 얹고 밑에서 빼서 위에 얹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뭐 2차 전지도 뭐 당연히 성장주의 대장이긴 합니다만은 그 안에서도 좀 과도한 소재주들의 급등이 있는 것들이 일부 있잖아요. 뭐 전고체도 그렇고 리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렇고 최근에 뭐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 섹터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건 알지만 좀 너무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사고 팔면서 주가만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뭐 결국은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심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좀 잘 활용하시는 것도 어쩐 면에서 보면 전략이고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계속 외면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도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한 종목들이 많고 그 사이에 주가가 급등한 걸 틈타서 연기금은 계속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또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계속 환매수를 해주면서 쇼커버링 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종목도 있고 또 개인들이 사서 받아 올려서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의 이런 그 테마 장세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뭔가 빈타나가 어긋나면은 뭔가 뭐랄까요? 내 노력과 내 공 이런 부분들과 상관없이 다른 흐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개인적으로 좀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고 뭐 기술적 대응 최근에 보면은 강한 섹터주들은 좀 조정받고 21선 내지는 11선 여기서 바로바로 터닝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형주는 최근에 한 61선 정도에서 반등을 했는데요. 개별주들은 보통 11선이나 21선 부분에서 돌리는 케이스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들어갔다라면은 그 기술적인 분석과 맞지 않는 방향이 나왔을 때는 빠르게 손절매를 해주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무튼 지금의 이 테마 장세가 개인 투자자들의 뭘까요? 공격적인 쏠림 현상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뭐 상대적으로 그 섹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덜 오른 종목들 안에서는 또 추가 후발적인 순환매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매매하신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그 종목을 산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쇼핑하는 듯한 느낌의 시장 대응이 조금 편하고 아니면 바로 반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좋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아도 조금 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못 오른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소재나 장비나 부품주들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처럼 뭐 먼저 간 대장주가 죽지 않는다라면은 그 후발주들한테는 계속 어느 정도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활용하시는 전략은 맞겠다. 다만 시장의 호흡이 많이 바뀔 때는 빠르게 대처해 주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이 랠리는
어떤 자신감에서 왔냐 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은행으로 가기에는 금리가 너무 약하고 부동산을 사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증시로 들어왔죠. 증시로 들어온 자금들은 결국은 미 국채 금리가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리가 빠지고 있단 말이죠. 결국 시장도 뭐라 그럴까요? 약간 그래요.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늦여름까지는 금리를 올리는 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5월이 아니라 그 뒤에 뭔가 한 번 더 있다라는 뉘앙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월 달에 0.25만 올릴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조삼모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결국은 미국의 금리가 향하는 곳은 5.5 이상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계속 좋게 나오면서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그 폭을 어느 정도 연준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수준 정도로 갈 수 있을 만큼 지표가 잘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표가 앞으로 나오는 것들을 계속 좀 지켜보면서 연준 위원들의 반응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시장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냥 종목 장세라는 거죠. 대형주들은 또 그에 맞게 안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서 나오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지금 채권 시장에 거의 먹히지가 않고 있는 상태잖아요. 달러도 지금 강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원화 반등 속에서 시장이 계속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3월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을 갖고 보는 거는 다소 위험합니다만은 일단은 뭐 5월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금리 인상 리스크가 다시 또 여름까지 여름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시장의 우려감도 향후에 좀 고려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런 개별주, 테마주, 박스권 종목 장세지만 중간에 조금 조정을 겪고 나면은 하반기에는 다시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랄까요.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뭐 실적이 턴어라운딩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종목들 쪽으로의 바톤 터치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파티는 최대한 좀 즐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맛있는 거 골라서 뷔페처럼 먹듯이 다 한 번씩 대응해 보신 것도 좋은데요. 일단 제 주변에 있으신 분들 보니까 주식을 오래 하시는 분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겁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와서 내가 들어가면 물릴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내지는 아니야. 물려도 좋으니까 난 이거 사서 수익을 내겠어. 이런 분들도 많아요. 다 뭐랄까요.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용감해지셨어요. 제 고객분 중에 약간 좀 연세 있으신 분이 있는데 아침 장 시작 전부터 전화 와서 이수화학 사줘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 확신을 갖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일단 뭐 최근에 또 다른 고객분 얘기 들어보면 방송에 증권 방송에 나온 사람이 종목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하면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들만 따라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화려한 종목 장세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은 제가 오늘 봐도 뭘 사도 될 만큼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종목 장세요. 사기만 하면은 그냥 이거 차트 괜찮은데 급등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다가 뭐랄까요 기술적인 분석만 조금 되어 있다라면은 그리고 그 종목이 주도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이다라면 계속 이끌어져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만큼 상당히 좋은 종목 장세라는 거, 화려한 종목 장세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대체적으로 흐름 말씀드렸고 사실 오늘 또 특징 중에 보시면 LG이노텍, BH, LX세미콘 이런 것처럼 애플 관련주들 그동안 못 갔던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오늘 좀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의 움직임, 중국 양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시장에 어떤 반응을 줬는지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장 수급적인 부분, 그 다음에 SDI와 GM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관련 섹터에 좀 영향을 줬다라는 부분들 또 특히 SK이노베이션도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요새 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온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SK이노베이션을 또 움직이게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사우디나 뭐 이런 쪽에서는 아시아권이나 유럽 쪽에 뭐 석유 원유 팔 때 가격을 좀 올릴 것 같은 얘기들도 좀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또 보니까 또 신재생 에너지 섹터도 좋았던 것 같아요. CS 윈드, 뭐 CS 베어링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유들도 좀 갔던 것 같고 오늘은 웬만하면 다 움직였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미리 올랐었던 섹터주들이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한 실망감으로 많이 빠진, 쪽만 빼놓고 난다라면은 그동안 좀 부진했던 섹터 쪽들에서는 다 많이 수급이 올라왔고, 후반에 들어섰을 때 약간 저가 항공주도 조금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 살짝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움직임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섹터도 일부 조금 움직임이 있었어요. 뭐 10일 날 더 글로리 이제 하잖아요. 그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약간 컨텐츠 플랫폼 뭐 약간 엔터 쪽 이런 쪽에서도 조금 움직임이 있었고, 게임주들도 오늘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다 그냥 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우르르 다 올랐던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차트 저희 맨날 봐드리잖아요. 이거 한번 봐드릴게요. 일단 전략을 드려야 되니까. 사실 오늘 보시면 외국인이 거래소를 3천억 넘게 샀고요. 기관이 4,500억을 샀어요. 개인들은 거래소를 팔았고 코스닥을 3,500억 넘게 샀거든요. 근데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을 팔았습니다. 연기금은 뭐 물론 보시는 바와 같이 사기는 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오늘 시장의 외국인들은 또 기관은 거래소 쪽을 좀 집중적으로 매수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그동안 좀 못 올랐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 쪽들을 조금 공략을 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래소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새 농담 아니고 요렇게 생긴 차트 찾으시면은 이렇게 가더라고요. 뭐 하루에 이만큼씩, 하루에 거의 한 이만큼씩 오르는 것 같아요. 한 여기까지만 이만큼씩 오르는 것 같아요,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이 요 정도다. 최근에 코스피에 있는 뭐 주요 종목들이 이렇게 60일선, 이제 여기 60일선 찍고 지금 반등하고 있거든요. 지수도 똑같잖아요. 지수랑 동행하는 시총이 큰 종목들은 이 지수랑 방향성을 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일단 60일선이 약간 좀 뭐랄까요, 평평하죠. 이게 평평해질 때까지 못 갔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일단 평평해진 60일선을 딛고, 그때도 저희가 2400선을 한번 깰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 했었죠. 여기 갭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 갭을 메꾸는 것 때문에 깰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살짝 2400 깼다가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21선 위로 올라서 있습니다. 지금 21선이 아직까지는 지금 보시다시피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게 좀 아랫방향이잖아요. 21선이.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터닝 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빠방 올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21선이 강하게 우상향으로 전환되고, 이걸 갖다가 뭐랄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주가 자체가 다시 이 저항대인 2500선을 강하게 넘어줘야만 된다. 오늘 보시면 대형주들 움직이니까 지수가 하루에 30포인트 이상 움직이잖아요. 그렇다시피 대형주가 다시 이끌고 이 2500선이죠. 2500선만 다시 넘어준다라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 갭, 그때 못 맡겼었던 이 갭 정도까지 2550선 정도 될 것 같아요. 2550에서 2600선 여기까지 한번 트라이 했다가 다시 접었다가 다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흐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개수가 적어서 네, 약간 큰 그림으로 보면은 뭐 그런 뉘앙스인 거죠. 원래 이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좀 실수를 안 하려고 보는데, 뭐 저희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제 요 2500선에 강한 저항이 있지만 요번에 이제 지수 저점을 계속 이렇게 찍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봤을 때 이번에도 또 만약에 2500선 돌파에 실패하고 2400선을 다시 깼다. 그러면 3중 바닥까지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장을 좀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번에 2500선을 돌파하면 뭐 여기 정도 되겠죠. 여기 2600, 2550 여기 선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찍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뭐 그런 뉘앙스의 그림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예상해 보는 건데, 그런 패턴으로 가야지 좀 시장이 조금 안정되고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 이제 중요한 건 코스닥입니다. 거래소는 다시 2400선을 안 깨는 게 좋겠고요. 일단 2450선 위에서 계속 놀아야지만 2500을 도전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이 잘 받쳐주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수는 보시고, 지수 관련주들의 흐름은 그렇게 봐주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은 제가 지난번에 계속 설명드리고 그림 그려드리면서 830까지는 맥시멈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차트는 훨씬 거래소보다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를 비교해 보자면 지금 코스닥은 여기 와 있지만 코스피는 요 정도 선에 와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네. 코스피는 지금 요 정도 선에 있는 거예요. 코스닥으로 따지면. 그죠? 그럼 코스닥 나중에 갔다가 좀 조정받고 나면 코스피한테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오고 있는 것인가. 아무튼 간에 지금 요 정도 수준의 코스피는 와 있다. 코스닥이 훨씬 빠르게 가고 있죠.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고 로봇이고 뭐 2차 전지 구간에 몰려가면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고점을 좀 예상해 봐야 되겠죠. 내가 코스닥에 있는 급등주를 가지고 있고 코스닥의 시총이 큰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언제 팔 것인가 고민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게 언제냐? 여기 보이시잖아요. 여기 아이고야. 여기 개파락했던 갭이 있다니까요. 요 갭을 메꾸는 수준이 맥시멈이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잠깐만요. 이게 아마 한 860선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그죠? 여기 색깔이 좀 작다. 그게 이게 한 860선. 네, 여기 갭 메우는 것까지 하면 860선, 70선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여기서 한번 걸린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지? 좀 진하게 안 되나? 다트를 조금. 그래서 여기 그죠? 보이시죠? 여기에 한번 걸린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뚫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860에서 870이면 좀 단기로는 코스닥 오버해서 목표치까지 갔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면 판다 생각하는데 요 중간에 830이거든요. 이거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약간 830 요 정도까지 가면 매물도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약간 단기적으로 조금 과열 느낌? 뭐 물론 여기서 받아가지고서 다시 지수가 간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는 그동안 못 갔던 반도체나 IT 쪽들하고 바이오 뭐 요런 쪽에서 받쳐줘야지만 지수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수 코스닥에서 지수 올릴 수 있는 애들이 걔네들밖에 없거든요. IT하고 뭐 바이오 뭐 물론 지금 2차 전지들이 워낙 뭐 시총이 커져 있고 인공지능이나 로봇들이 다 시총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의 영향이 크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쉬어가면 뭐 다른 쪽에서 좀 받쳐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여기 830 부근에 가면은 매물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코스닥의 지수 관련주들 뭐 주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부분 좀 활용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시멈으로 여기 갭을 메우는 구간까지 반등을 하게 된다라면은 저는 한번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줄이거나 지수 관련 대형주나 뭐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이라면 좀 매도해서 조금 이걸 추가적으로 다시 넘어가는지 확인하고 사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860에서 870 정도? 네, 여기가 일단은 조금 만약에 오버슈팅 더 된다라면은 좀 맥시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서 지수 관련 좀 봐주시고요. 뭐 제가 말하는 게 다 맞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흐름상으로는 830에 걸리고 뚫더라도 850, 60, 70 뭐 요 정도 수준 가면은 분명히 매물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 섹터별로는 조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대응해서 코스닥을 대응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코스닥을 팔게 되면은 다시 코스피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코스피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는 지금 한 요 정도 수준이라고 코스닥으로 따졌을 때 그런 부분 조금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코스닥은 뭐 이렇게 쌍바닥 찍고 그다음에 여기 매물대 뚫었고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 요 매물대 그다음에 여기
최종 목표치는 여기 되겠습니다. 절대 못 넘고 떨어졌던 자리가 900이거든요. 그러니까 900선 정도가 최종 매물 목표대고 여기까지로 생각해 본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밴드 안에 들어오면은 매도라는 게 맞겠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인버스나 레버리지 뭐 이런 거 ETF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수 봐드렸고 사실 다우가 저는 꺾여서 끝났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살아나더라고요. 나스닥도 살아나더라고요. 보니까 그쪽도 좀 생명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좀 시장을 눌러주는 발언을 백날 해도 먹히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종목 장세 강하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아까 오늘 시장에서 좀 잘 움직였던 섹터랑 뭐 양회에 대한 시장의 반응 분석, 그 다음에 또 최근 시장 트렌드, 뭐 오늘 움직인 섹터 다 봐드렸고 종목들 오늘 좀 시장 특징적인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들 많이 움직인 종목들 근데 뭐 주로 뭐 2차 전지들 많이 움직였으니까 뭐 안 봐드릴 수는 없지만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삼성 SDI도 그동안 못 움직이다가 GM과의 그 스토리 예전에 저희 방송했을 때 생각나시나요? 포스코 케미칼이랑 삼성 SDI랑 계약해서 포스코 케미칼 급등할 때 분명히 삼성 SDI는 뭔가 뒤에 계약할 게 있기 때문에 여기다 계약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게 오늘 나온 거라고 보시면 제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때 상대적으로 포스코 케미칼 갔으니 에코프로 BM도 그에 못지않게 삼성 SDI의 비중이 있으니 나중에 얘도 같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때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이라면 에코프로 BM 샀으면 수익률 엄청나게 많이 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SDI도 물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보시면 SDI만 놓고 보면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거의 예전 고점에 많이 도달한 모습이죠. 뭐 저점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이런 걸 이렇게 좀 수렴을 하잖아요. 수렴을 해서 이렇게 하다가 위로 빵 뚫거나 아니면 다시 밑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점을 계속 올려오고 고점은 계속 일정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비단 이 종목뿐만 아니라 고점이 다시 뚫려주느냐 뚫리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이게 만들어진 이 우상향 추세의 하단을 다시 깨트리는 조정이 나오느냐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라면은 지금 상태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은 뭐 만약에 추가 상승하면은 당연히 여기 82만 원 부근에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은 예상해 두시면서 좀 보시고 하방으로는 이번에 찍었던 저점인 한 66만 원대 중반, 67만 원대 여기가 다시 뚫리지 않는지만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이 부분을 좀 챙겨서 보셔야 되겠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니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61선이 좀 처지고 있어서 아직까지 지지력이 좀 약할 수는 있겠는데요. 요번에 반등할 때 지지를 받았던 66만 원 부분이 나중에 조정 시에도 잘 지켜지느냐. 저도 사실 뭐 지난주에 이거를 조금 고객분들 좀 이렇게 쌀때 들어간 것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이제 66만 원이 지지선인 거고 올라가면 여기 82만 원 부분이 저항선인 거고 요건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맞고 내려오더라도 계속 잘 유지가 되는지가 좀 중요하겠고 지금 상황이라면은 한 70만 원 정도 그죠? 뚫고 이게 막혔더라도 여기서 잘 지지해 준다면 또다시 방향성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추세 대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부분 조금 챙겨 보시고요. 하여튼 이 우상향 추세상으로는 여기 66만 원이 가장 강한 지지선이다라는 거 앞으로 삼성 SDI 매매하시는 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82만 원대 매물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워낙 많아요. 오늘 삼성 SDI의 뭐 부품주들, 뭐 장비주들, 뭐 다 소재주들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은 워낙 많이 올랐죠. 에코프로 BM은 뭐 언급하지 않더라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아이고.
뭐 이것도 지금 뭐 공매도와의 전쟁이죠. 이게 지금 공매도 순위로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뭐 요런 거 뒤를 이어서 꽤 지금 높은 편 한 4위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매도 전체 양으로 봤을 때. 지금 요새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셀트리온도 뭐 공매도 많지만 이제 앞으로 공매도가 막 이렇게 막 이빠이 차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이거 공매도하고 역전된 게 폭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게임주들도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 공매도 엄청 많거든요. 순위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것인가. 뭐 물론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유 없이 오르진 않겠죠. 2차 전지는 지금 이유가 있었으니까 공매도의 전쟁이 가능한데 다른 것들은 그냥 공매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쟁을 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공매도를 쳐놨는데 공매도 쳤을 때 그 이유가 반전되는 다른 이유가 나왔을 때 쇼크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쪽들에서 실패를 봤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쪽들로 더 공매도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많은 종목을 사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가 반전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나왔을 때 그 공매도가 많은 종목을 사는 게 맞지, 이슈가 반전된 게 없고 하나도 바뀐 내용이 없는데 불구하고 그 공매도가 많은 종목 사면 계속 눌려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에코프로 BM은 뭐 이런 종목은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계속 5일선 타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5일선과의 이격이 벌어져서 멀어지면 다시, 이거는 회귀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의 기본은 이평선에서 얼마나 멀어졌느냐입니다. 그래서 이평선에서 이격도가 어느 정도 과다하느냐에 따라서 이평선 쪽으로 움직이는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밑으로 이평선에서 많이 이렇게 저점 대비, 그러니까 이평선 바닥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면 다시 이평선 쪽으로 움직이는 게 맞고, 그다음 또 이평선 쪽에서 위로 멀리 떨어지면 다시 또 이평선 쪽으로 회귀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어제 오늘 에코프로비엔 급등한 거 고려한다라면은 내일 정도면은 좀 과다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이 부분은 한번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해 보시고, 아무튼 한 20만 원 정도, 네, 1차적인 좀 지지선 생각하시고, 사실 오늘 여기도 뭐 갭이 있기 때문에 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꾸로 내려올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여기 16만 원이 추세상에서는 가장 강한 지지선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21만 7천 원인데 16만까지 내려가면은 기본 그냥 30% 마이너스 맞고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를 볼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오늘의 저점 부분을 다시 깨느냐 못 깨느냐, 그죠? 에코프로 비행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아닌데.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을 조금 봐드리면, 뭐 물론 아까 SDI도 봐드렸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조금 그 뒤로 쉬다가 뭐 움직인 게 포스코 케미칼인데, 사실 조금 그때 미리 여기서 이제 빵 하고 움직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힘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요. 일단은 뭐 지금 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봐도 지금 이미 60에서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보면은, 잠깐만요. 기금이 조금 다시 담았네요. 외국인이랑. 그죠? 기금이 외국인이랑 조금 다시 담았기 때문에 이 수급 바뀌는지만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오히려 좀 쉬었던 만큼 바톤 터치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 좀 고려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세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22만 원, 그죠? 22만 원 좀 강한 지지선대로 두시고요. 뭐 최근에 올랐을 때 여기 24만 원대 막혔었잖아요. 다시 뚫어내는지 보유하신 분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62선이 약간 플랫해지고 완만해져 있는 상태라는 점이 조금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 뭐 추세는 유효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1선 위로 다시 올라섰기 때문에, 다시 올라선이 21선, 제가 보니까 한 3만 원 언저리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좀 지지선 잘 유지되는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추세 여기 저항대인 24만 원대 포스코 케미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재돌파 시도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단기 지지선은 한 21선 정도 놓고 보시면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좀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위주로 조금 분석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뭐 추천 아니니까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특징 있게 움직였던 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LG이노텍. 좀 이렇게 애플 관련 부품사들이 실적이 좀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관련 부품사들도 뭐 출하량 많이 줄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LG이노텍도 계속 허브적거렸었는데 오늘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환으로 이어질지 전환으로 이어지지 못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60일선이 아직까지 하향하고 있고 그 하향하고 있는 60일선을 뭐 오늘 딱 터치하긴 했잖아요. 20일선이랑 맞닥뜨려져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이 다가 아닌데 일단 거래량이 조금 늘었다는 건 다행. 그리고 LG 이노텍으로 봤을 때는 요 가격대가 계속 지금 지지선대다. 그죠? 제가 선 그어드린 여기 좀 지지선으로 생각하시고 LG 이노텍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 지난번에 여기 못 넘었던 이 저항대 여기를 최대 저항으로 하는 가격으로 보니까 한 33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좀 최대 저항으로 하는 대응을 좀 단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보유하신 분들은 뭐 물론 여기 30만 원도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뭔가 호재가 나와야지만 올라올 정도로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기술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한번 보유하신 분들 정말 지겨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봐드렸고요. 오늘 보시면은 연기금이 그래도 꾸준히 최근에 조금씩은 샀어요. 지난주에 좀 팔았다가 다시 사긴 했습니다만은 외국인들도 계속 팔기만 하다가 오늘 좀 샀고 오늘 질렸던 개인들이 아마 팔았을 것 같아요. LG이노텍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아니지. 네. 그래서 아이고 잠깐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대응하는 전략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30만 원 1차 저항 보시고 오늘 저점 부근을 최대 지지선대로 하는 LG노텍의 흐름 보시고 어떻게 30만 원 넘어서야 33만 원까지 일단 갈 수 있다라는 생각 봐주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랑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게 LX 세미콘이죠. 지난번에 삼성이랑 또 뭔가 좀 좋은 얘기 나오면서 강하게 올랐었는데 요거 LX 세미콘은 그래도 좀 추세가 좀 괜찮은 편이죠. 아직 60일선이 완벽하게 돌진 않았습니다만 밑에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9만 원 부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지선대로 활용해 보시고 여기 단기에 그때 저항이 있었던 거 넘어서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넘어서면 안 돼요. 한 11만 원 정도까지 차트상으로는 좀 여력이 직전 고점까지 보이니까 요거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렸을 것 같은 종목들, 보유하고 있을 것 같은 종목들 위주로 봐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연기금 계속 사고 있죠. 외국인도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X 세미코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흐름 좀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이 많이 오는 거 BH 이것도 진짜 이것도 물린 분들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조금 반등했지만 아직 멀었다. BH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약 한 24,000원 부근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되반등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래는 조금 늘긴 했는데 이것도 아직은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돌파하지는 못했다. 보이시잖아요. 그죠? 하락 추세선은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락 추세를 아직 완벽하게 돌파하지는 못했다. BH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신에 뭐 최근에 저점 찍었던 2만 원 부근은 좀 강한 지지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약간 한 2만 2, 3천 원? 네, 요 부분 좀 지지선이니까 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LG노텍, LX세미콘, BH 요거는 거의 한 3종 세트로 움직이는 느낌이죠. 거기에 LG 디스플레이까지. 오히려 차트는 요새 좀 LG 디스플레이가 더 좋아요. 저점도 찍었고 흐름상으로는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제가 봤을 때는 바닥권에서 지금 탈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LG 디스플레이는 좀 하락 추세선은 지났다. 여기 보이시잖아요. 느낌적으로 하락 추세 느낌 오잖아요. 하락 추세 이렇게 따지면은 일단 추세는 벗어났잖아요. LG 디스플레이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LG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조금 LG 디스플레이가 좀 오히려 옛날에 그 무거웠던 LG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좀 가벼운 몸집이 됐다라는 쪽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15,000원 부근 지지선이니까 계속 활용하시고요. 추세적으로 다시 올라가면 고점 뚫으면서 갈 수도 있겠다. 최근에 디스플레이 섹터 쪽들의 흐름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약간 LCD 가격 쪽 올라가는 흐름들도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워낙 자율주행차 부품주도 많이 올랐죠. 제가 아무튼 보던 것 중에서 좀 못 오르다가 네, 이게 조금 그동안 못 가다가 후발로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고 네, 이게 조금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죠. 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을 좀 뚫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종목 이번에 올라가면 여기 한 17,000원 부근의 저항대, 그죠? 17,000원 부근의 저항대, 요 음봉 저항대 여기 잘 돌파되는지. 왜냐면 악재를 이미 다 깠고요. 일단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좀 뒤로 하고 올해는 조금 개선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차분히 밟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 21선 깨지는지 한번 좀 봐주시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한 15,000원 정도 최대 지지선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시면 거래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챙겨서 자율주행차, 뭐 반도체 칩류들, 뭐 인공지능 칩류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챙겨서 좀 봐주시면 되겠다. 사실 이쪽 중에서 좀 워낙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거의 뭐 있죠? 모트렉스, 그죠? 이것도 잘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 박스권 2만 원 부근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요 저항대로 향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중간에 지지선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런 추세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제가 제 눈에 보니까 얘뿐만 아니라 정말 수백 개, 수천 개는 되는 것 같아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최근에 오비공가? 그것도 신규인데 꽤 많이 갔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요것도 여기서 튀면은 다시 또 한 18,000원 거기 최대 저항대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오비고 같은 경우 보면 여기서 잘 움직여주면은 여기에 매물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막혀 있는 거잖아요. 요거 뚫어내면 뭐 물론 여기 요 부근에 있는 16,000, 7,000원대 부근. 그죠? 여기 이 부분에 조금 매물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분까지는 일단 갈 수가 있으니까 오비고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에서 강하게 슈팅이 뭐 한두 번 나왔을 때 차익 실현한다 생각하시면 보유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게 조금 그런 뉴들 중에서 좀 간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해성 DS도 엄청 세게 올랐어요. 반도체 중에서. 이게 차량용 반도체잖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횡보하다가 뜬금없이 급등한 게 오늘 다 반도체 섹터 주들이거든요. 그죠? 해성 DS도 그냥 한 방에. 이런 유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말했었던 이건 반도체는 아니지만 에코프로 HN 이것도 그냥 이렇게 가다가 뜬금없이 한 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점단에서의 지지력만 있고 어느 정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는데 뭐 섹터에서 조금 약간 이슈가 있을 만한 것들은 골라내면 다 이렇게 뜬금없는 급등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비고도 뜬금없이 급등하고 옆으로 이틀 버텼기 때문에 또 한 번 슈팅 갈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아까 그냥 차트장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참고해 보시고 뭐 로봇주들도 오늘 많이 갔죠. 뭐 최근에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것들도 흐름 괜찮아지고 오늘은 정말 네가 로봇주냐 진짜 죽어도 안 간다 그랬던 종목이 있었는데 네, 이것도 오늘 상대 많이 올랐어요. 7.8%. 요것도 이제 슬슬 조금 방향 탈라고 그러죠. 오늘 보니까 에브리봇이나 SPG 같은 로봇도 올라오고 LG전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가전류들과 조금 연관되어 있고 로봇 중에서 좀 덜 오른 쪽들이 조금 힘을 실는 것 같아요. LG전자는 어떻게 보면 전장으로도 볼 수 있고 로봇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에브리봇 같이 이렇게 청소기 같은 것들도 못 움직이다 움직인 거 보면 약간 뭐 소비랑 관련해서도 조금 초점을 맞춰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새는 이렇게 안 빠지고 옆으로 가는 것들이 좀 뜬금없는 급등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체크를 해드렸고 로봇 후발주는 두산이죠. 저는 두산 로보틱스 있는데 너무 못 갔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죠. 두산 로보틱스 상장 올해 한다고 그러니까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한 다시 뭐 요 정도 13만 원 부근 까지는 한번 트라이 하려고 하는 움직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거래 좋다라는 거 요거 좀 염두에 두세요. 뭐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 한 3조 정도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니 그동안 다른 올라간 로봇주들이랑 봤을 때 협동 로봇의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 생각한다라면 두산의 주가도 그냥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봇주들 중에서 뭐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중에서는 뭐 그냥 가던 대로
제가 보니까 좀 쉬었다가 가긴 하는데 솔트룩스는 대단하더라고요. 이거 다시 이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이거 한 35,000원 깨지면서 다시 관심 가졌었는데 3만원 부근에 있는 갭 안 맡기고 그냥 다시 급등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좀 많이 가는 편이죠. 솔트룩스, 그 다음에 셀바스 헬스케어도 많이 갔죠. 그다음에 셀바스 AI 이것도 꾸준하고요. 이쪽은 사실은 저희 뭐 기술적 분석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 지금 고공권에 지금 매달려 있는 상태인데 20일선에 이격이 있다 보니까 20일선이 올라올 때까지 그죠? 기다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21선과 60일선과 이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타고 가는 이 추세가 5일선인데 이 추세를 이탈하면서 음봉의 거래량이 실릴 때 그럴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흐름만 봤을 때는 뭐 셀바스 AI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저점 부근이 되겠죠. 여기 한 27,000원? 6,000원? 뭐 요 정도 되겠네요. 이만 때가 6, 7,000원 부근에 있는 요 지지선이 이탈되는지 내지는 여기 이 가격을 돌파할 수 있는지 요 3만원 부근이잖아요. 요 3만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추가 슈팅 보시는데 개인적으로 여기 뚫고 추가 슈팅 나온다면은 그때는 조금 차익 실현 내지는 매물 좀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긴 해요. 너무 거래 많이 실리고 있죠.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쪽들이 진짜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게임 용어 중에서 쫄리면 돼지시든가 뭐 이런 용어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인공지능과 2차전지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셀바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셀바스자 들어가는 쪽들은 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런 쪽들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쫄리면 뭐 그런 쪽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많이 흔들었기 때문에 오늘 저점과 고점 부분을 앞으로 셀바스 AI나 셀바스 헬스케어는 어떻게 뚫어주나 한번 챙겨서 좀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다시 봐드리면 뭐 이것도 약간 바닥이죠. 오늘 저가골에서 오늘 양봉 나오면서 반등했기 때문에 21선이 아직까지 우상향은 아니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네이버나 카카오 뭐 요런 것들은 요 21선 강하게 좀 돌파해 주는 부분들 거래와 함께 실려주는 부분들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는데 아무튼 뭐 시장 추세만 잘 만들어진다라면은 나중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27, 8만 원권 네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은 지금 연기금 들어왔고요. 외국인 다시 들어왔잖아요. 외국인이 국내에 거래소에 많이 살 때 보면 특징은 타 시총 상위 종목군들, 업종 대표주들 이런 걸 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염두에 두시면서 종목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보니까 카카오도 좀 올라오긴 했는데 카카오페이도 좋고 아이고 이건 아닌데 네, 이것도 좀 바닥권에서 좀 수렴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여기 요 61선을 위에 머리에 얹고 있는데 요 부분만 잘 해결하면 뚫어내면은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지금 정부에서 은행이라든지 약간 뭐 중금리 대출하는 뭐 다른 뭐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 뱅킹 외에도 뭔가에 좀 금리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고 은행에다가 너무 집중을 해서 은행이 혼자 이익을 독식할 수 있는 구조를 조금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억제되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카카오뱅크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지지받은 뭐 느낌으로 봤을 때 카카오뱅크 같은 때는 뭐 여기 보이시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여기 한 25,000원 부근 최대 지지선 보유하고 계신 분은 이거 깨지면 이것도 손절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상방으로는 여기 3만 원 막혀 있긴 한데 지금 26,600원이니까 추가적인 상승 시도하면 요 정도까지 다시 한번 바라보는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챙겨보세요. 좀 거래량이 지금 조금 붙지 않는 게 조금 부족합니다만은 거래량이 뭐 어느 날 뭐 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카카오나 카카오뱅크, 네이버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도 계속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흐름 좀 챙겨서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주항공 테마 뭐 대장주들은 뭐 인텔리안 테크니까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역시 마찬가지죠. 눈에 빤히 보이는 여기 9만 원 부근
여기 좀 저항이겠습니다. 이 부분 돌파되는지 보셔야 되고, 역시 우주항공 테마의 대장 인텔리안테크도 지금 계속 21선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21선 깨지 않는 수준에서의 흐름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오늘 저점권이었었던 한 82,000원 정도 인텔리안테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지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대응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 처음 설치되는 청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또 뭐 역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X 관련해서도 시장에서는 좀 이쪽은 관심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방산 쪽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에 반등세가 조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 시장에 내가 한가락했다 뭐 이런 주도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이른 테마기는 하지만 윤 대통령이 뭐 4월 말에서 5월 초에 아랍 그쪽 방문한다고 그러잖아요. 할 수도 있는 건가? 방문한다고 저는 들은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은 약간 좀 네옴시티 이후에 많이 쉬었던 이런 한미글로벌 같은 종목들 한번 미리 챙겨놓고 움직임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라면은 약 한 28,000원 정도, 네, 마지노선 손절선 두시고 변동성 적극 활용하시면서 뭐 29,000원 정도 안 깨는 수준이라면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직전에 조금 저항대 못 넘었던 34,000원 부분까지 1차적으로 좀 열려 있고요. 그 부분에서 왔다리 갔다리. 지금 이제 21선, 61선이 다 우하향 하잖아요. 근데 이 우하향 하고 있는 가격대를 지금 넘어서려고 하고 있잖아요. 주가가 움직이면 이거 다시 또 우상향 터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때 보시면 작년 가을에 시세 엄청나게 나고 지금 몇 달째 쉬고 있는데 또 이제 대통령이 방문할 때쯤이면 뭐 시세가 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따지기에 조금 한 2달 남았나요? 그래도 미리미리 관심을 갖고 한번 볼만하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참고해서 보세요. 수급은 뭐 당연히 지금 없는 편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약간 바이오 주식들은 뭐 오늘 뜬금없는 급등 많이 나왔어요. 뭐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워낙 싸구려이긴 한데 그런 종목들은 뭐 상패랑은 좀 관련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충전소 관련해서 그동안 못 갔던 종목인데 오늘 좀 많이 올랐고, 그 외에 뭐 조만한 종목도 뭐 BL인가 그것도 꽤 많이 올랐죠. 14% 정도 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이오 주식들 작은 것들도 많이 올랐고, 큰 걸로 따지면 이제 삼바, 그다음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이제 이사에 복귀한다 뭐 이런 느낌이죠. 셀트리온도 이제 좀 이게 주가 차트 보면은 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진짜 주가만 보면은 너무 많이 빠져서. 근데 이렇게 차트 바닥에서는 지금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14만 원대 부분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한 상태인데, 여기는 보시면 이제 역배열인 거잖아요.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반등 시도를 하다가 쭉 미끄러졌다가 이제 다시 반등 시도하는데, 이거를 좀 돌려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뭔가 핵심적인 이슈가 필요하다, 수급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수급이 진짜로 제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의 없잖아요. 지금 외국인 계속 팔고 있고, 연기금은 그동안 팔다가 지금 이제 조금 사고 있는 편인데, 자사주 매수한다 그러면서 더 올라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뭐 이런 쪽들은 자사주 매수 끝나는지 여부 나중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는 뭐 매매를 막 추천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요새 보면은 한올바이오 파마나 뭐 삼천당 제약 이런 것들이 좀 시세가 좋았잖아요. 뭐 이오플로우 이런 것들도 시세가 좋았고, 확실히 뭔가 임상 이슈라든지 뭐 M&A 이슈라든지 뭔가 확실한 종목들, 지난번에 뭐 탈모 때문에 갔었던 안트로젠도 그랬었습니다만은 뭔가 이슈가 있고 확실히 있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쪽들 쪽으로 바이오나 제약, 헬스케어 쪽들은 좀 보시는 게 맞겠다. 뭐 그동안 제가 중국 관련해서 뭐 미용, 뷰티 섹터 기기들도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뭐 임플란트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시세가 많이 났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쪽 섹터주들은 실적이 뒷받침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조금 그냥 뭐랄까요, 갖고 계신 분들의 좀 영역이다. 지금은 뭐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더 사기도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셀트리온은 조금 무겁다. 그러니까 뭐 매매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바이오의 그런 바로메타라고 본다면 서정진 회장님의 복귀 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중소형 바이오 주식들한테는 조금 힘이 돼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바이오 주식들도 이제 뭐 상패 이슈 요건이, 상패 요건이 조금 완화된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섹터주들도 좀 관심.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까 아침에 기사 보니까 8월 정도의 금리 인하 할 수도 있겠다라는 외국계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8월 달에 금리 인하를 기반으로 본다라면은 뭐 그 사이에서 그동안 못 갔던 성장주들
낙폭과대 성장주들한테 다시 또 기회가 순환매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아까 뭐 PCB들도 많이 받으려고 사실 뭐 종목 오늘 많이 받으려면 끝도 없는데 일단 PCB 오늘 대덕전자 심텍 많이 올랐고 이스페스타시스 좀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못 오르다가 막판에 오른 게 네, 요 커리어 서키트 요게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고 덜 올랐다가 후반에 조금 따라가면서 올라왔거든요. 요 종목 흐름도 조금 봐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거래 실려주면서 21선에 붙였거든요. 최근에 코리아 서키트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죽을 것 같은 거래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5,000원 정도 마지노선 설정하시면서 최근에 지금 넘어서려다 못 넘어섰던 여기 17,500원 부근 저항 여기 재돌파하는지 좀 봐주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한 2만 원까지는 조금 여력이 있겠다. 뭐 이쪽 섹터 전반적인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챙겨서 봐주시고 수급은 외국인 조금 들어와 있는데 워낙 거래량은 많지가 않은 상태이네요. 그런 부분들 좀 봐주시고 뭐 건설주나 뭐 이런 건설대 쪽에서 조금 국내 쪽 하는 거 보니까 요거는 조금 다른 건설이나 다른 것보다 조금 흐름이 다르더라고요. 자이 S&D 요거 정도는 조금 거래가 조금 붙으면서 이평성들 이제 또 우상향 쪽으로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챙겨서 조금 보실만 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 외에는 워낙 뭐 섹터주들 너무 많아가지고서 다 봐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냥 아까 뭐 네이버 카카오 보면서 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흐름 보시는 것처럼 뭐 그 섹터 안에서 주도 섹터 이후에 후발 섹터 못 오른 것들은 계속 좀 챙겨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 뭐 이거 섹터 보는 거는 뭐 다 아시잖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MLCC 오늘 보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윈텍 뭐 이런 식으로 사막 콘덴서 이런 식으로 사막 콘덴서도 차트가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이렇게 못 오르다가 이렇게 오늘 탁 치고 오르면서 평균 가격보다 올라온 상태잖아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오늘 대주전자는 뭐 워낙 나노신소재 오른 다음에 못 오르다가 이제 오늘 올라온 상태가 되겠고요. 최근에 개인적으로 좀 아바텍? 아, 이거 아니다. 저는 아바텍 맞나? 아바코였었는데 이거는 조금 보니까 좀 이격이 좀 있는 편이네요. 아모텍 이런 거는 뭐 꾸준히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었고 많이 올라왔었고 이런 식으로 좀 찾아보세요. 지금 이게 전고체 딱 하면은 아 전고체 하는 회사가 뭐 있더라? 근데 이제 HTS에서 다 정렬을 해주잖아요. 어머 이수화학이네. 뭐 전고체 하는 애들, 레몬도 있었어? 뭐 이렇게 찾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가격이 좀 싸네요, 이거는. 근데 이것도 좀 기본 2차 전지, 전고체 섹터에서 못 올랐네?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잖아요. 한농화성은 오늘 그래서 한 방에 튀어 올랐구나. 뭐 DA 테크놀로지는 좀 덜 올랐구나. 이런 식으로. 맞아. 오늘 덕산 테코피아가 많이 올랐지. 저도 보니까 이거 한 방에 많이 오르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덕산 테코피아. 최근에 보니까 덕산 테코피아, 덕산 뭐 네오룩스 이런 쪽들도 움직이고 약간 휴대폰 쪽에서 그동안 못 오른 것 중에서 보면 PI 첨단 소재 요것도 좀 바닥권에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뭐 아시다시피 아바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미래컴퍼니 이런 식으로 다 벌어졌던 애들이 많이 오르거든요. 뭐 이런 것들 좀 찾아보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들은 너무 많은데 이렇게 이렇게 뭐 리튬 하면 쭉 치면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종목들 1등 가고 나면 두 번째 뭐가 갈까? 오늘 뭐 포스코 엠텍 상한가 같은데 그 후발로 뭐가 있지?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뭐 EM 플러스 같은 경우도 오늘 그랬었고 강원 에너지도 뭐 이랬었고 여기 좀 작은 종목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좀 찾으면 나와요. 장비도 지금 2차 전지 소재 장비 나라 M&D 뭐 이런 식으로 쭉 찾으면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후발주들을 좀 챙겨보시는 전략이 좋겠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쪽들보다는 자동차 부품주 좋거든요. 뭐 지난번에 채팅방에서 제가 뭐 화신이나 뭐 성우 하이텍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좀 작은 것들 전기차, 자율차 부품도 다 할 수 있고 미국향에 있는 종목들도 흐름이 괜찮으니까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저 오래 하면 혼나서. 근데 아무튼 아까 PI 첨단 소재도 잠깐 말했지만 이것도 지금 추세가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저가권에서 올라오면서 이평선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고 못 올랐던 IT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부품들 잘 찾아보시면 후발도 좀 매매할 수 있는 종목거리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챙겨서 보시고요. 뭐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또 설명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방송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또 많이 관심이 있으신 것들 위주로 다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대응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판주들, 뭐 PCB들, 그다음에 MLCC주들, 뭐 삼성전기도 올랐고 사마콘덴서도 올랐죠. 이런 것들 다 연결해서 보면은 다 전기차, 자율차 다 볼 수 있겠고 IT 섹터 다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차트 좋은 곳을 찾으면 진짜 요새 한 수백 개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뭘 선택하느냐가 많이 중요하긴 한데 그만큼 시황보다 종목이 중요한 장세라서 제가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어느 순간 또 시황이 다시 또 중요해지는 순간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시황을 좀 무시하지는 말자. 아까 말씀드렸죠. 조삼모사 같은 시장의 흐름일 수도 있으니까 또 특히 이번 목요일날 쿼드러플 위칭이 있거든요. 내일 화요일부터는 조금 시장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이 변동성은 최대한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미국 오르고 나면 뭐 우리나라 오르고 미국 빠지고 나면 우리나라 또 오르고 우리나라 오르면 다시 또 미국 오르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 국채 금리하고 환율 뭐 달러 흐름 보면은 일단은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그동안 조금 덜 올랐던 거래소 쪽으로 오늘 좀 향했던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이어지는지 여부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혼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좀 뭐랄까요. 내가 안 가는 종목들만 갖고 있고 남의 거는 잘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섹터 안에서 후발주 찾거나 아니면 다음 섹터로 돌아올 종목들 찾고 뉴스하고 이슈, 정책, 일정 이런 들 꼭 잘 챙겨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베이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된다든지 횡례는 강남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가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남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킹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